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즉 법률 행위가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각종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권리 능력 같은 걸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법률 행위의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어야 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으면, 즉 불일치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효력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요, A라는 누가 A라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A라는 주택을 사겠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상대방과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이런 형태로 해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결국은 맨 처음에 A라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A라는 주택을 취득하겠다는 생각을 표시할 겁니다. 이걸 표시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A라는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A라는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즉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치되어야 한다. 일치되어야 뭐가 된다? 결국 법률행위 효과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즉 외부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다. 이와 같은 의사표시는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법률행위가 효력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예요. 즉 A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건 효과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 사람의 그 행위자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걸 달리 진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심의 효과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은. 왜?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은 뭘 보고 판단해요? 그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하는 표시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A주택을 구입하겠다는 표시를 한다. A주택을 구입하겠다는 표시 행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은 A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어떤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효과의사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진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심의 효과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걸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알 수 없다. 뭘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표시행위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시행위로부터 추산되는 효과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진위는 알 수 없고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진위는 알 수 없고 그 표시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것을 의역하고 있다는 걸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걸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시 행위로부터 추산되는 효과의사다. 결국 이건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일치가 돼야 돼. 일치해야지만 의역한 대로 표시가 돼서 결국은 의역한 대로 효과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A주택을 구입하려고 했으면 A주택을 구입하겠다는 표시를 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A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대방도 이 일치를 합의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해서 그럼 뭐가 된다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표시의사, 효과의사라고 하는 것, 내심의 효과의사라고 하는 것하고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하는 것, 이즉 효과의사는 둘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결국 내심의 효과사라고 하는 것, 진이라고 하는 것하고 표시상의 효과사라고 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건 그 법률행위는 효과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A주택을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어놓고 표시할 때는 어떻게 B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A주택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B라고 표시하면 당연히 A주택의 소유권을 A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는 일치돼야 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그 법률행위는 효과 발생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 효력 발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모습이 있느냐? 즉 지인이가 아닌 의사 표시를 본인 스스로 즉 지인이가 아님을 알면서 스스로 하는 의사 표시를 지인의 아닌 의사 표시 또는 비지인의 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요? 지인이가 아님을 알면서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를 하는데 상대방과의 합의 양해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과 합의 또는 상대방의 양해하에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상대방과 짜고 지인이가 아닌 의사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기만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라든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모습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통정 허위 표시 또는 허위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오. 즉 지인이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착오라고 하는 건 일단 어떻게 해요? 일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인식에 잘못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착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인식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결국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착오로 인한 어떤 이 객관적인 인식의 사실에 대해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 즉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중과실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 그 착오에 빠져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착오에 빠져서 그 착오에 기해서 하는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그 의사표시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기만행위죠. 강박, 공포심을 주장하는 이런 강박행위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요? 의사표시와 관련해갖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표시가 되는 건 맞지만 그 생각한 대로 표시가 하는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사기나 다른 사람의 강박행위가 개입돼서 하게 되는 의사표시를 라는 점에서 어떤 하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은 이렇게 이와 같이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해서 준비를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선 예를 하나 이렇습니다.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자신의 주택을 누구에게? 사촌에게 매매라는 형식을 통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형식적으로 매매 행위를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매매 행위를 해요. 매매 행위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최소한 두 사람 사이 채무자 사촌 사이는 내부적으로는 채무자가 소유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외적으로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사촌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채권자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저 건물, 이 주택은 누구 채무자가 아니라 사촌, 이 사람의 집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행위를 뭐합니까? 행위는 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형식상 넘겨주는 거죠. 형식상.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뭐가 문제가 돼요? 두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 이건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의사가 소유권을 이전시키려는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간다. 즉, 이 가장매매는 결국 어떻게 해요?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촌이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 잊는 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고 팔고 어떻게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아까 이 앞에서는 채무자와 사촌 사이의 이와 같은 가정매매는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효지만은 이 무효 행위를 토대로 해서 형식 존재했던 외관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사촌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저건 누구다? 내 거다? 저 주택은 저 사촌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어떻게 거래하는 거예요? 매수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을 보호해야 두 사람 사이에서 효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최소한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이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이런 즉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제3자의 관계, 3자의 간의 관계가 3자에 대한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돼야 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뭘 생각해야 될 것이냐? 그 행위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무효이냐 아니면 취소를 할 것이냐 취소하지 않아도 취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또 당사자에게 맡길 것이냐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볼 것이냐 무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행위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즉 여기서 무효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무효를 가지고 요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와 같은 그래서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효과를 알아요. 무효냐 취소냐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즉 무효냐 취소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요 하나하나의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요건과 효과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법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